사비 감독과 바르샤의 여정이 결국 끝이 났습니다. 먼저 사임을 발표한 사비, 그리고 그를 잔류하게끔 설득한 바르샤였지만 결국 경질을 통해 팀을 떠나게 되었죠. 하지만 사비의 대체자가 결정되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데제르비, 나겔스만 등 최근 유럽에서 인기 있는 여러 감독들과 콘세 이상 모타 정도가 후보에 올라와 있었지만 바르셀로나의 본인을 역제안하며 바르셀로나 감독직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이가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구단 역대 두 번째 트래블 달성이라는 대단한 업적을 지니고 있지만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서는 최초 경질이라는 굴욕 또한 가지고 있는 이 감독. 이 감독의 이름은 바로 한지 플릭입니다. 1965년생 한지 플릭은 독일 국적을 가진 감독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이기 이전에 실제로 선수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수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뮌헨에서 리그 우승이라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지만 부상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고 30세가 채 되기도 전에 은퇴를 선언하며 그라운드를 누비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지 플릭을 그라운드에서 다시 만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 말이죠. 호펜하임 감독직을 시작으로 독일 대표팀의 수석 코치를 맡는 등 축구계에서 여러 행보를 보여주던 플릭은 2019년 바이에른 뮌헨의 니코 코바치 감독의 스태프진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바치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해당 시즌에 자진 사임하였고 한지 플릭이 감독 대행으로 선임되게 됩니다. 후임 감독을 찾기 전까지 감독 대행을 맡기로 한 한지 플릭이었지만 후임 감독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죠. 플릭은 부임 직후 폭발적인 득점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격적인 축구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전반기까지만 맡기로 했던 감독직을 시즌 끝까지 맡게 되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뮌헨에서 21전 18승 1무 2패라는 압도적인 성적과 함께 결국 2023년까지 뮌헨의 정식 감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즌 리그 13연승이라는 대기록과 분데스리가 최초 8연속 우승 확정이라는 기록을 갈아치우며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죠. 이후 레버쿠젠과의 포칼컵 결승에서 승리하며 포칼컵 우승, 플릭의 뮌헨은 트래블까지 비기어라는 단 하나의 트로피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꺾고 트래블을 달성하였습니다. 비기어와 함께 플릭은 중도 부임을 통해 데뷔하여 트래블을 달성한 최초의 감독이 되며 명장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죠. 하지만 다음 시즌 보드진과의 불화로 결국 뮌헨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 요아임 레브 감독의 후임으로 독일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됩니다. 대표팀에서의 플릭은 뮌헨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7연승을 달리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문제는 바로 월드컵 본선에서 발생합니다. 스페인, 코스타리카, 그리고 일본과 같은 조에 편성된 독일은 스페인과 함께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었지만 일본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이 예상은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전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대승을 가져갔으나 일본이 스페인까지 잡아버리게 되면서 결국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죠. 이후 네이션스 리그에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인 듯한 전차 군단이 서력전을 위해 일본을 초청하여 평가전을 치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에게 1대4로 대패하며 엄청난 비난 속에 한지 플릭은 독일 축구 대표팀 역사상 123년 만에 경질당한 첫 번째 감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명과함이 확실한 한지 플릭, 과연 바르셀로나에서 플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한지 플릭이 보여주었던 전술의 핵심은 바로 게겐프레싱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내어주었을 때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위치에서 곧바로 역압박을 시도하며 높은 위치에서부터 전방 압박을 시도하죠. 한지 플릭의 뮌헨 시절 경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르트문트가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눈에 보이는 것만 7명의 뮌헨 선수들이 도르트문트 진영에 넘어와 있습니다. 남은 세 선수가 보이지는 않지만 높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중앙선에서 머무르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뮌헨의 높은 압박 강도는 수치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뮌헨은 실제로 2019-20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활동량 10위, 스프린트 횟수는 8,544회로 1위를 차지했는데 한지 플릭 부임 전까지 활동량은 16위, 스프린트 횟수가 9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가 얼마나 팀을 바꿔놓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전방 압박과 더불어 한지 플릭 감독은 공격 시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을 매우 공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좌우 윙어와의 콤비네이션을 통한 측면 플레이를 선호하죠. 바이에른 뮌헨 시절 알폰소 데이비스와 퀸미이가 바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이러한 한지 플릭 축구의 결과물은 바로 폭발적인 득점력입니다. 플릭이 뮌헨에 부임한 이후 뮌헨은 10경기에서 33득점이라는 그야말로 미친 득점 페이스를 선보였는데 이를 통해 분데스리가 신인 감독 10경기 기준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죠.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던 뮌헨은 결국 해당 시즌 100득점을 달성하며 분데스리가 역사상 두 번째로 팀 득점 100골 기록을 세우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해당 시즌 레반도프스키는 리그에서만 34골을 넣으며 득점왕의 이름을 올렸고 한지 플릭 축구의 핵심 가드 같았던 토마스 밀러는 리그에서만 21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도움왕을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지 플릭의 축구가 바르셀로나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르셀로나 선수단의 뎁스 문제입니다.
한지 플릭의 축구는 기본적으로 많은 활동량과 강한 압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선수단의 체력적 문제와 부상의 위험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윈도안처럼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팀에 속해 있는 것에 더불어 뎁스가 두껍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바르샤의 스쿼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두 번째는 정통 좌우 풀백의 부재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릭의 축구는 좌우 풀백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현재 쿤데가 우측 풀백으로 출전하기는 하지만 쿤데가 원래 센터백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바르샤에 남은 정통 풀백은 칸셀루, 알론소, 발데뿐입니다. 하지만 알론소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이고 칸셀루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아직 맨체스터 시티에서 임대되어 있는 상황이죠. 한지 플릭이 바르샤로 오게 되면서 떠오르는 예상 영입 리스트에 퀴미, 프림퐁이 있기는 하지만 늘 바르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가 있죠. 바로 바르샤의 재정 문제입니다. 바르샤의 사비 감독이 팀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 재정 문제는 여전히 바르샤의 숙제처럼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바르샤의 뎁스도 좌우 풀백에 대한 영입도 쉽사리 해결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지 플릭의 바르샤는 미넨 시절의 모습이 아닌 독일 대표팀 시절의 모습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확실히 아쉬웠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지 플릭이지만 확실히 좋았던 순간도 있었던 한지 플릭이기 때문에 바르샤 팬들 입장에서는 아직 여러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진에 빠져있는 바르샤를 한지 플릭에 되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